지금 금속공예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윤술길 프리마켓이라는 거기에 팀장을 맡고 있는 권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캘리그라피와 한글 가로 서간체를 쓰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자기 공방쟁이 설영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생활 도자기와 핸드 페인팅, 칠보 요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속공예라고 하면은 금을 가지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금속공예는 금속이랑 공예랑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아니면은 동이랑 이런 거를 녹여가지고 그걸 주물을 뜨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망치질이나 톱질이나 이런 걸 해서 모양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금속은 딱딱하다는 이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천연석이나 아니면은 비즈 이런 것도 접목시켜가지고 브로치, 목걸이, 팔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공예 위주로 나가는 게 금속공예라고 보시면 되세요. 서예 같은 경우는 붓을 이용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도 보면은 글자의 공간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붓을 잡는 필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와 달리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붓뿐만이 아니고 펜, 이쑤시개 또는 나무젓가락, 그리고 빨대, 실생활에 우리가 붓을 먹물을 찍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응용을 해서 글씨를 쓰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사실 대중매체인 드라마, 그리고 영화, 그리고 서점을 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몇십 프로라고 할 정도로 많은 타이틀이 그리고 다른 인쇄물들도 캘리그라피를 쓰고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도 많이 캘리그라피가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상품에도 보면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컴퓨터 글씨가 아닌, 폰트가 아닌 뭔가 이거는 내가 보던 글씨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캘리그라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라 그러면 생활 속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런 또 애기 동자라든지 우리가 흔히 하는 오브제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에는 오브제가 그렇게 유행은 안 하는데, 이게 생활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생활 소자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즐거움으로 또 도자기를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속이라는 이 메리트가 맨 처음에는 저도 딱딱하고 용접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거리낌이 있었는데, 처음에 액세서리 이제 비즈를 시작해가지고 스티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즈나 스티치 이런 거는 약간 유들유들한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금속 같은 경우는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속에 완전 빠져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나 한석훈 선생님 글씨를 잘 쓰시지만 이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지금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작품 캘리 같은 경우는 이 한글이라는 이 하나의 단순한 글자겠지만 이걸 예술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한국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목공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해야 내가 나중에 꾸준히 할 수 있다고요. 꾸준히 해야 오래 간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라믹이 주는 차가움과 나무가 주는 따뜻함이 결합을 하면 독특한 것도 있고, 내가 결국은 두 가지 일을 잘하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해봐야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오래 못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흑 색깔도 그렇고 이런 것도 따뜻함, 그리고 이게 온도가 이게 그 반도체처럼 여기 차단을 시키죠. 반도체가 전기를 차단시키주가 그게 개발이 됐듯이, 이게 따뜻함이 여기까지 오다가 차가움이 나무가 주는 이런 게 온도가 차단도 되고, 또 손잡이에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실제 써보면 굉장히 편해요.
도자기의 겨울의 차가움보다는 나무가 가지는 어떤 따뜻함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태교로,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야지만 아기한테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작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액세서리에 너무 큰 매력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태고 저걸 보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공예로 해가지고 강사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수업을 나가면 이렇게 하실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한 번씩 제가 복지회관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데 수업을 갈 때 데리고 가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들 보고는 옆에서 조금 재료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 조금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아들이 이제 또 따라와가지고 그걸 또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이런 걸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학교에 갈 일이 있으면 학교에 가면 조금 이쁘게 화장을 하고 오세요. 이제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6년차 주부인데요. 예,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저희 남편이 이때까지 중에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에는 옷 만드는 양재 과정을 배웠습니다. 옷 만드는 과정에 제가 치마 바지를 비롯해서 뭐 자켓 그리고 코트까지 만들어 입고 다녔는데 재미는 있는데 이왕 배우는 것 무언가를 배우면은 직업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이 양재 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남편이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한번 고민해봐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친구 중에 저보다 훨씬 앞서서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를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또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글씨를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죽 좋아했으면 한문도 그냥 연필로도 많이 써서 한문 자격증 제일 낮은 급수지만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편지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 자체를 좋아했는데 잘 쓴다는 기준은 사실 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SK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요? 네. 거기서 뭐 휴대폰 연구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아니 저는 이게 네. 화장품 만들고 뭐 그런 데 있었습니다. 네. 그 화학 전공이었으니까. 화학 전공으로. 도자기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빠졌던 거는 가구였어요. 가구. 우리나라 장짜는 가구 있다니까. 그 한옥을 한번 지어볼까 싶어가지고 시작했다가 그건 실증이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시작했는데 거기는 매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흘러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차이도 있고요. 디테일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딱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AS 딱 이제 솔직히 말하면 AS나 이런 게 좀 불가한 편도 있는데, 제가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보완해서 다시 재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기성품이랑 차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하나밖에 없다는 거겠죠. 저는 캘리 포토 액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작 과정은 제가 지금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치라든지 또는 꽃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사진 위에 어울리는 글귀를 찾아서 캘리그라피로 쓰고 그거를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작품으로 뽑아낸 겁니다.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걸 크게 제작을 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디자인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품이 입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국화인데요. 마산항에 국화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 국화축제 가서 제가 사진을 담아왔는데 글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고. 보통 이게 사진과 글귀가 그리고 글씨체 그리고 글씨 색깔까지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사진과 글씨들을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글귀, 글씨, 사진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글씨는 타이틀로 제작을 한 겁니다. 현수막 같은 행사용 글씨로 제작을 했고요. 장소는 제가 태종대에 드라이브 나갔다가 밖에 잠시 쉬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동차 안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응용이 된 거고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전라도 지역에 제가 여행을 갔다가 이게 코스모스인데요. 이게 하나도 색깔을 변형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인 코스모스를 발견하고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울리는 따뜻한 문구를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고 같이 넣어서 만든 겁니다. 일단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 때는 일단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에는 어떤 글귀가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고 또 이렇게 넣어보는데 그나마 그 사진을 조금 보면서 전혀 다른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어색한 글자 스타일을 넣어버리면 이 그러니까 감성적이라든지 그리고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글귀와 그리고 그 사진을 많이 매치해서 하나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보기는 간단히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작품 하나하나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일단 만들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 때 콩나물 넣고 참기름 넣고 뭐 오만 재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비빔밥이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음식집에 가보면 몇 개 안 넣어도 할머니가 손맛이 나는 어떤 그런 맛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명품도 그렇지만은 간단한 데서 오는 그 모던함, 이쁜 거, 실증 안 나는 거 이런 거 찾듯이 기본 베이스에 충실하면 예쁜 베이스가 그래서 첨가물을 넣으면 되는데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고 굉장히 고가들도 많이 들어가요. 저 티타늄 같은 거는 이빨 재료에 들어가는 건데 임플란트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도 그러니까 0.1% 넣느냐 3%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해버리면 사실 수익이 별로 많지 않으면 생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을 하면서 사실 힘이 빠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금 수공예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지가 않아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취미로만 해야 되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작품 하나하나가 인정을 받고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항상 행복하고 뭐 어쨌든 이제 다른 것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도자기가 되게 고가일 것 같은데요. 고가도 있고 뭐 저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는 그러고 이제 워낙 일본이나 중국에서 사게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는 사실 유약이 어떤 유약이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비 들어갈 수도 나비 들어가면 굉장히 유약이 화려하고 이뻐요. 대신에 이제 그게 이제 야금야금 음식에 포함되니까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뭐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유약이 보통 기본적으로 4가지는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 레시피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레시피가 들어가는 도중에 다들 이제 돌가루나 무해한 것들 많은데 이제 화려하고 그렇게 내려 그러면 그래야는 흔히 말로 중금속이 들어가는 유약들이 유혹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거 넣고 싶은데 이제 그거 생각하면 못 넣고 거기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윤술길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상품성까지는 아직까지 못 만들고 공예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 안 그러면 공예를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공방은 없고 그러신 분들은 어떠한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에 이제 윤술길 프리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오신 분이신 것 같던데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오셨거든요.
다시 또 그거를 껴보시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이제 와이프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있으면 결혼 기념일인데. 이렇게 하시더니 가격을 물어보시고 헉 이러고 가셨어요. 10분 있다가 다시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 또 그걸 이제 만져보시고 정말 내가 이거를 참 갖고 싶은데 이렇게 그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얼마까지 싸게 해드리면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10% 이렇게 하시더니 또 놓고 가셨어요. 네. 한 10분 있다가 또 오셨어요. 그다음 그 오셔가지고 진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10%까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0% 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10% 더는 제가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알겠다고 20%까지 해드리겠다고 또 가셨어요. 다시 또 오셨어요. 30%. 그래서 끝끝내 그분이 6번을 오시고 안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때 자전거 타시고 오셔가지고 체인 팔찌 보시고 가신 분 제가 최대한 32%까지 제가 2% 더 해가지고 32%까지 해드릴게요. 꼭 오십시오. 제가 수영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운타운에 이렇게 자리 잡은 도자기 공방들이 잘 없어요. 보통 시골에 빠져 있거나 근교에 빠져 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도심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데 일을 많이 이렇게 지인들과 일을 하거든요. 여기 뭐 제가 뭐 요 수영구의 추진위원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동네 분들 하고는 싶은데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많이 하고 장애자들은 그 마지막 수요일 날 그 좀 잡혀 있는 애들 흙이 가져다 주는 따뜻함 때문에 치유가 사실은 좀 돼요.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는 지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보면 시켜놓으면 정말 특이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배움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퇴직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준비 중인데 퇴직하고 나면 뭐 갈 데 올 데 없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뭐 흙이라도 만지면 시간도 잘 가고 여기 월요일날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 그런 꽤 많아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가요. 하다보면 더 잘하고. 네, 프리마켓을 하게 된 건 동네 구청이랑 협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자기 하시는 선생님은 기존에 저희 이제 프리마켓 하시는 분, 예, 그분이 있었고, 윤술길에 이제 참여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 이제 캘리그라피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만나게 됐고요. 종류는 뭐 비즈, 금속, 주로 패브릭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칼라 클레이, 뭐 폴리머, 리본, 석고 방향제, 삭스도 그러니까 다양한 공예가 한 분야씩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저희 윤술길 프리마켓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에 이제 많은 수공예 하시는 분들의 제품을 볼 수도 있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천 조격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진 않지만 그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 인근에 관광을 오셨다가 들리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희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저 교류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작가님들이 내 공예, 노공예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윤숙기 프리마켓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공예를 가지고 저렇게도 접목이 가능하고 또 저 공예 가지고 이렇게도 접목을 가능하고 그리고 공예를 하나를 배우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노하우도 조금 이렇게 전수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실패한 거, 그러니까 내가 전문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실패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물어보면 그걸 또 이제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닐 때는 고정적인 수입이겠죠. 고정적인 수입은 항상 이제 내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고정적인 수입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고정적인 수입 때문에 항상 그 시간은 틀에 박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업무 아니면 뭐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런 게 장점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공예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뛴 만큼 대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한 번씩 작품을 만들 때는 뭐 일주일 내 꼬박 세울 때도 있어요. 꼬박 세워가지고 한 작품을 나왔을 때 그 성취감도 있고,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해도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내가 뛰는 만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도, 그런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체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분야를 하겠다고 정해지시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돈 준비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는데 막무가내 뛰쳐나와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할 준비는 해놓고, 저는 우선 이제 손글씨, 특히 붓글씨를 쓰는 사람으로 일단 제가 제 손글씨로 된 작품, 그리고 또 나는 킬리포트 관련된 이런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한글이 아름답다라는 걸 공감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작은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저는 서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나중에 차후에는 국전에 또 출품을 해서 한번 입상도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내 바람이기도 한데 결국 모르겠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만족이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의 만족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만족도도 있는데, 작품의 만족도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고 이제 이게 도자기가 대중화 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큰 바람이야 뭐 더 이상 없고, 그 정도 소박합니다. 윤술길이라는 프리마켓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윤술길에 나오시는 그 거리의 이제 작가분들이 좀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좀 더 다른 재료를 써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한, 그러니까 이걸 써가지고 여기에서 선생님으로 미치지 않고 좀 더 이제 좋은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상품성인 걸 만들어서 다시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백화점에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제 부산 지역 사람들, 작가들, 영세한 작가들을 쓰니까 영입을 하니까 백화점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품화해서 브랜드가 되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을 작가로 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그게 제 현재는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윤슬길로 오세요. 윤슬길 프리마켓 꼭 찾아오십시오. 예, 예쁜 것 많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시원합니다.